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빠담의 마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장면 기억나세요? 영화 박하사탕에서 주인공인 설경구가 철로 위에서 양팔을 벌리고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치던 그 장면이요. 20여 년 전 첫사랑인 수님이와 함께 소풍을 갔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는 장면이었죠. 정말 두고두고 기억나는 명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도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젊은 청년들에게 물었죠. 기상천외한 답변들이 넘쳐났습니다.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입학식,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대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엄마 뱃속, 정말 우월한 유전자만 꺼내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2년 전으로 가고 싶대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정말 아빠의 얼굴을 기억했다가 여기다가 저장해두고 싶다는 거죠. 정말 짠하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16살, 자존감이 가장 높았고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대요. 그리고 정말 웃기는 친구는 말을 갓 뗐을 때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엄마 아빠 나 2022년에서 왔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쯤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머리 쓰는 게 기발하죠. 근데 가장 많은 답변 뭐였을까요? 나 다시 돌아갈래가 아니고 나 다시 태어날래 였다는 거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조일러 클럽 두 번째 시간 8월 18일에 가졌었는데요. 그때 함께한 영화가 바로 그거였어요. 당신에게 과거로 하루를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갈래요? 이런 로맨틱한 질문으로 시작된 영화 카페 벨레포크라는 영화를 함께 했는데요. 정말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영화 토크 한판에서도 중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다채롭게 나왔습니다. 우선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1974년 5월 16일을 선택했습니다. 글쎄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영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Si vous deviez revivre une époque, vous choisiriez laquelle? La préhistoire. J'ai couché encore avec ma femme. Cher Monsieur Drummond, notre fils et moi serions très honorés de vous offrir la soirée de votre choix dans le cadre des Voyageurs du Temps. Concernant l'époque, vous avez une idée? Le 16 mai 74. Ce jour-là, j'ai rencontré une personne que j'aimais beaucoup. Quand vous dites que vous organisez des soirées sur mesure, hein, c'est pas seulement de la pub. Laissez un peu la lumière. Vous n'aimez pas être rousse. Dans quelques années, vous allez même vous teindre en brune. Et vous me connaissez trè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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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Si vous saviez. Très bien. Musique. Vous avez mis son parfum. Tu me manques. Vraiment? Moi, je vous dois tout. Vous me devez tout? Tout. Mademoiselle? Il y avait de la pluie, je crois. Discours, il n'y avait pas depuis le premier soir. S'en fout, venu quand même. Je vous remercie. 벨레포크,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이 말은 실제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이어지는 프랑스 파리를 표현하는 말이죠. 에펠탑이 세워지고 만국 박람회가 열리고 또 르누아르, 모네, 로댕 이런 대가들이 활동했던 황금기를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의 황금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가장 아름다웠던 한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던 그때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시간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시간을 소재로 한 영화들, 어바웃 타임 같은 영화들에서 보여지는 그 초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원하는 고객의 기억과 요구에 따라서 세트장을 만들고 인원을 동원해서 그 현장을 실제로 체험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100% 고객 만족형
핸드메이드 시간 여행이라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글쎄요, 주인공인 빅토르가 왜 그날을 선택했을까요? 현재의 남편은 흰 종이에 연필로 뭔가를 그리기 좋아하는 만화가고요. 그리고 아내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인터넷 상담을 하는 상담가입니다. 직업과 성격, 캐릭터가 모두 다르죠. 그래서 꿈꾸는 이상도 다릅니다. 근데 거기다가 남편이 늙은이로밖에 보이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을 해고한 직장의 상사이자 남편의 전 친구인 그 남자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는 남편에게 질려서 이별을 통보하면서 집에서 쫓아내죠. 네. 아무튼 빅토르는 그 시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아들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가죠. 그리고 1974년 5월 16일 리옹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직원이 묻죠. 왜 그곳 그때입니까? 그랬더니 빅토르가 대답하죠. 딱히 좋아서라기보다 그때의 나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신이 제일 근사했을 때, 그리고 아까 16살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던 그 젊은이처럼 자신의 자존감이 가장 높았을 때, 그때도 아름다운 한때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빅토르는 그 아내 역을 맡은 마고와의 데이트를 이어가는데, 글쎄요,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은 그 시간 체험이 이틀, 3일로 이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싼 경비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 회사로 찾아가서 같이 협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선불을 받아냅니다. 근데 빅토르가 그 선불을 받아내면서까지 시간 체험을 연장하려고 했던 이유, 물론 뭐 아내에 대한 애정, 그리고 과거에 대한 추억, 그리움,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내 역할을 맡은 마고, 그 젊은 여성으로부터 뭔가 좀 참신하고 그 매력적인 무언가를 느끼는 거죠. 사실 이 영화는 빅토르와 마리안느, 이 중년 부부의 이야기가 한 축이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체험을 하게 해주는 회사 CEO인 앙뚜안과 그가 사랑하는 여배우 마고의 이야기가 또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도 그렇고 오늘 저는 이 중년 부부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오랜 시간 지내면서 열정은 식고 또 무기력한 일상이 반복이 되고 그 와중에 갈등과 노력들이 이어지고 스토리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내도 남편의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시간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부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지 아니면 정말 그 애틋한 감정을 유지하면서 거리를 유지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론을 열어놓은 거죠. 조일러 클럽도 이제 그 많은 중년들이 보고 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죠. 만약 여러분들께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그랬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남성분들은 하나같이 땡땡땡, 여성분들은 하나같이 땡땡땡으로 모아졌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아까 거기 74년도 배경으로 하는데 74년도에 고등학생이었는데 한번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나면 뭐 하시고 싶으세요? 만나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다시 사랑을 하고 싶어요. 저는 70년도 4월 15일자로 받은 엽서가 하나 있어요. 오. 그거 여태 갖고 있죠. 아,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정확히 4월 15일 오전 3시로 돼 있어요. 오? 그 추억이 생각이 나죠. 그게 소중한 거죠. 뭐. 그 자꾸 옛날 끄집어내서 뭐 할 건 없고 뭐 옛날이 우연히 또 제 앞에 다가온다면 모를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니까. 내용이요? 앞에 한두 줄만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밤입니다. 울 수도 뭐 더구나 웃을 수도 없는 사념이 까맣게 여물어가는 뭐 이러면서 이제 쫙 나와요. 응?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측은 상당히 오히려 저보다
윗사람 같은 느낌을 같이 고이끼리였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추억이 있다는 게. 어렸을 때 시골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자랑하면서 콩쿨 대회. 예, 콩쿨 대회에서 경운기 타고 같이 몇 명이서 갔던 그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걔 같은 경우는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살이 저보다 어렸어요. 그래서 걔는 또 유학을 갔고 교수로 있다가 65세가 되니까 정년 퇴임을 했어요, 작년에. 근데 이번에 한림문학학회에서 딱 만났어요, 걔를. 오. 만나서 저도 모르게 막 얼싸안고 야 누구야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옛날에 그런 애틋하고 그런 감정은 없지만 설레임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 쓸만한가 보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예, 해볼게요. 그 시대도 이렇게 남편을 내쫓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했지만 결국은 얼마 안 돼서 또 권태를 느끼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을 느낄 것 같은데 저도 요새 보면 남편이 막 코골고 그러면 그 소리가 옛날에는 안 들리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더 잘 들려요, 귀에. 정말 그런 게 공통점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화양연화처럼 그 즐거웠던 행복했던 그런 걸 이제 추억을 되새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사람이 사랑을 안 하고는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찾을까? 그러니까 뭐 옛날의 추억도 좋지만 내가 지금 삶은 이 현재에서 꼭 무슨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사랑 그 자체만이라도 꼭 찾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영화라는 게 참 우리한테 많은 걸 선사해 주는구나. 오늘 참 즐거웠습니다. 저는 아까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런 시기, 결혼할 때 그 위기 굉장히 동감이 많이 됐어요. 다시 그 옛날이 소환되면서 다시 마음이 막 이제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할 수 있는구나. 어떤 사랑이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으면 무기력하게 그냥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게 아니고 다시 시작해도 되는구나. 전 흥분이 됐어요, 사실. 이제 세 번째 또 영화가 또 기대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남편이 좀 속을 썩여가지고 싸우고 1년하고 몇 개월을 보따리 싸갖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장면, 그 남자 그 불쌍한 장면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들어와서 잘 살고 있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 뭐 이런 거보다 이제는 이제 안쓰럽다. 서로 늙어가는데 뭐 이도 빠져서 치과에 가서 막 틀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면서 미워서 막 그랬던 것이 이제 조금씩 눈녹듯 녹아요. 그러면서 저 영화를 보면서 인생은 짧다. 오케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 얘기에 심장이 이제 콩 하면서 사랑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죠. 요즘 많이 깨달으면서 그리고 둘이 그냥 알콩달콩 살려고 노력해요. 이혼 안 하고. 그 마지막에 그 부인이 나가고 나서 저쪽 테이블에 그 젊은 여성 파트너했던 여성이 영상이 현상이 잠깐 보이잖아요. 컷의 본능은 어쩔 수 없구나.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는 게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집 부부나 어떤 사람의 삶이나 다 똑같고 어쩔 때는 주변에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많이 힘들어서 이제 막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라든지 이럴 때 너희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생각을 한번 해봐라 하는데 죽어도 그건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없고 그냥 기회가 된다면 다시 태어나고는 싶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는 싶지만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없어요. 성서에서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그리고 잠깐 잠자는 것 같으며 한 뼘 길이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은 짧죠. 하지만 그 짧은 속에서도 역사는 있고 또 어느 한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때도 있는 거죠. 이민주 작가가 쓴 책 인생에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싶었던 순간들이라는 책을 봐도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불킥을 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부끄러운 순간이 있고 또 눈물나게 행복한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던 순간도 있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상처의 말을 건넸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마지막 그 조일러 클럽의 마지막에서 그 말씀하셨던 여성분의 이야기, 과거의 어느 때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오히려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리고 젊은 청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 다시 돌아갈래가 아니고 나 다시 태어날래 이렇게 외치죠. 물론 뭐 쓸쓸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이 과거보다 낫다. 이렇게 해석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결론을 열어놓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일러 클럽은 9월 15일 세 번째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는 2주 후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